이제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제품들보다는 주문형 반도체, IC, FPGA 같은 칩을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신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경기 그리고 실적을 우선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전적으로 기업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타 증시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차별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S&P 500의 EPS 증가율이 1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거는 올해 25월, 6월 기준으로 추정했던 실적치와 8월 말, 이제 9월 접어들면서 추정하고 있는 실적치를 비교를 해보면 빠른 속도로 실적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얘기해 주셨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미국의 M7 기업들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감의 바탕에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M7 항상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스타일별로 놓고 봤을 때 가치보다는 성장주, 특히 25년도 연초 이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장주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사이즈별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심. 일부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지난해 24년도에도 동일한 시장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중소형주는 반짝 오르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이즈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대형, 중형, 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퀄리티, 모멘텀, 배당이 있는데 올해는 미국 증시가 1분기 전으로 좀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모멘텀 스타일이 수익률이 좋으지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퀄리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퀄리티는 말 그대로 실적이 기반으로 한 스타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퀄리티 그리고 모멘텀, 배당 순으로 이 스타일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AI 관련된 혁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 구현 목적은 학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추론용으로 전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엔비디아의 GPU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매출이 일어났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플랫폼 자체가 엣지 디바이스형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제품들보다는 주문형 반도체, IC, FPGA 같은 칩을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이런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겁니다. 결국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 주도주는 바뀌지 않고 또 AI 구현 목적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미국의 M7 중심의 성장주 주가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지만 올해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미국의 산업이 성장하는데 상징성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매 분기 도래하는 실적 시즌 때마다 미국의 성장주 M7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항상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앞서서 반영되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실적은 미국의 AI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좌우하는 나침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블랙에 대해서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흐름들
그리고 블랙일보다는 누빈 플랫폼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가는 이익이 조금 더 많은 형태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치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AI의 구현 목적이 출원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점진적으로 주문형 반도체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먼저 생각할 거는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캐펙스, 자본 지출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더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캐펙스, 자본 지출을 늘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메타 플랫폼스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기존에 제시했던 올해 캐펙스 자금 금액들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하단이 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를 640억 달러 정도로 높이고 상단 역시 높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답들은 결국 AGI, 범용 인공지능 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버블, 항상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닷컴 버블 때는 뭐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게 언급만 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무질서한 증시 흐름들을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수익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수익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AI 혁명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AI 산업 트렌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생성형 AI인데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 단계를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약 인공지능, 인간이 지시를 해야 AI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강인공지능 단계로 가야 됩니다. 강인공지능 단계는 인간의 지시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AI 생태계나 또 AI 기술이 가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AI 혁명이 쉬어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 위주의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략산업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AGI, 범용 인공지능, 뭐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AI 혁명, 보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의 시장 파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 역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주문형 반도체를 하고 있는 인텔과 뭐 AMD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주목하는 게 상업화가 점진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더 많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간 미국의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준비 자산을 달러, 특히 국채를 일정 부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당장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않더라도 단기 금리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은 2,500억 달러 정도 시장을 만들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한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까지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시장 성장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클,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 올해 25년도 9월 현재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저점을 좀 확인하고
확인하고 좀 반격을 시작할 만한 그런 시점들이 목도된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투자처가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는 대상, 새롭게 떠오르는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들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전략 산업 위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AGI, 그리고 반도체, 양자 컴퓨터, 그리고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이와 관련된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형적으로 감세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행정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이 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관세부가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관세 수입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3천억 달러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올해 상반기 때 미국의 감세 법안 발효가 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이 3조 4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여지에 대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매년 3천억 달러 정도, 이를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3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수입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을 낮춰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부정적인 요인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물가라는 부분들도 공급층 요인보다는 수요층 요인, 수요 급감에 따른 물가 오름폭 둔화가 2025년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가 올라가는 이 시기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가 이러한 굴곡들은 있지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